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3년 7월 초순입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7월에는 그 중요한 구조가 또 후반에다 몰려 있어요. 그 금성역행 정지, 그리고 화성토성 대립각, 메이저한 좀 헤비급 트랜지들이 그쪽에 다 있고, 초반에는 그 소소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뭐 무거운 구조들은 별로 없고요. 그 약간 지나가는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7월 1일에 있는 수성하고 아레나. 아, 이게 쌍둥이 자리 감마정이죠. 아레나랑 만나는 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일이랑 취미를 병행하는 게 뭐 당연히 즐겁긴 하지만 이게 내 몸이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버겁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능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지지해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취미를 가진 거를 프로로 전향을 해서 업으로 가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겁이 나잖아요. 그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있지만 회사 때려치고 전업 유튜버가 되라고 그러면 다들 좀 부담스럽겠죠. 예. 자, 뭐 그렇다고 뭐 다 포기하고 그 자기 생업에만 집중하려니까 사는 게 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실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주변에 이제 재주가 좀 분산되어 있는 재능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날에는 그 고민이 어떤 이벤트로 가시화되기 쉽다는 얘기죠. 자, 3일 후에는 수성이 7월 4일에 7월 3일 오후부터 7월 4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인데 수성이 큰 개자리 알파성 그 지구에서 봤을 때 항성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시리우스랑 만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으로 사업 관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성공을 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해먹을까? 앞으로도 어떻게 잘할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이제 딱 짜려고 그러는데 좀 막막한 거죠. 사람이 앞으로 3년 후 내가 뭐 하고 있을지도 약간 좀 가물가물한데 5년 후나 10년 후까지 구상해서 내가 인생 계획을 짜려니까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맛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거창하고, 일단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과가 나왔어요. 이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보다 보면 사람이 이 약간 좀 오히려 동기나 의욕이 좀 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을 했다면 그거를 즐기시고 그리고 또 성과를 냈다면 뭐 앞으로 뭐 장기간 플랜을 짜기보다는 바로 다음 일에만 집중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수성이 쌍둥이 자리 알파성인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7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는 되게 치밀한 논리하고 철저한 계획보다 순간의 직감이나 임기응변 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도 근거도 없는데 왠지 이거는 될 것 같다. 혹은 이거는 영 꽝이다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오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유독 이날은 그게 맞을 확률이 평소보다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직감을 따라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기 쉬운데 다만 이게 그 돈을 까먹을 수 있는 투자 방명이면 약간 좀 위험합니다. 자기 느낌을 너무 과신하다가 다 꼬라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형의 계획이나 전망 같은 데를 그쳐야지 유형의 돈이 들어가고 의식주가 들어가는 그런 데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자, 7월 8일에 수성은 쌍둥이 자리 베타성인 폴룩스랑 만납니다. 7월 7일 저녁부터 8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이게 아까 저 아레나랑 조금 비슷한데 쌍둥이 자리라 그런가? 예. 쌍둥이 자리 자체가 약간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멀티태스킹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어, 어쨌든 수성이랑 폴룩스랑 만날 때도 일이랑 집안, 그러니까 집안 가족사랑 일을 양립하려고 하다가 이제 현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출장이 잦거나 멀리 파견을 나가는 그런 직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가족 행사에 가지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추성 폴룩스 회합도에 이 자기 이벤트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약간 특이한 직업, 약간 업무 루틴이 특수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명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오해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해가지고 시무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수성이 지금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2도씩 이동합니다. 근데 또 여기 쌍자궁이랑 거해궁에 항성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 그냥 항성을 계속 보는 거예요. 수성이 지나가면서. 7월 9일에는 수성이 작은 개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랑 만납니다. 7월 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 나쁘지 않아요. 평소 하던 일이 잘 돼서 역할을 하나 더 맡게 될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하던 부서 업무도 하면서 TF팀이 생겼는데 거기 있는 직을 병행한다든가 혹은 뭐 주말에 취미 모임 같은 데서 회장이나 총무처럼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직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고 그 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좋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두 탕을 뛰다 보면 몸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워야 되는 사이가 더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기 주제를,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도 좀 걸어야 돼요. 프로키온이 사람 브레이크를 못 걸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 탕도 뛸 수 있고 삼 탕도 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7월 11일에 화성이 레굴루스랑 만나요. 예, 그 로열스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친구죠. 사자자리 알파성입니다. 7월 9일 오후부터 12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3일 정도 유효 기간이죠. 자, 이때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쌓아오던 공력, 업무 능력 같은 거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타이밍 맞게 딱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이기에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면 저렇게 이렇게 딱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스스키 괜히 나댄다라는 식으로 약간 뒷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뛰어난 업무 성과 같은 걸로 그런 약간 뒷담화 같은 거를 바로 이제 들이받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죠. 뭐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감추려고 그래도 그게 이제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화성하고 레굴루스가 만나는 7월 11일 전후가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송곳이 옷을 뚫고 나오는 이제 바로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마저도 숨어 있으면 뭐 언제 또 기회가 오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고 준비된 분들은 같은 날에는 수성이 이제 명왕성이랑 대립각을 친 다음에 여기 있는 교점이랑 사각, 교점축이랑 사각을 맺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북교점이랑 남교점 사이에 있는 거니까 북곡점이라고 그래서 노던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이 노던 밴딩이랑 회합을 맺어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는 좀 빡셉니다. 명왕성은 가불기라고 하죠. 가드 불능, 회피 불능. 일단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겪을 수 있고 그 교점 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모르던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소한 어떤 내가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정신없이 휘말리기 쉬운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이게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더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때는 그냥 곱게 그 데미지 소킹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꿋꿋하게 그 어쨌든 맷집으로 버티는 게 오히려 이때 벌어진 일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일 후에 금성이 알파드랑 만나요. 자, 7월 13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무려 이거 거의 뭐 4일 넘게 유효한 그런 구조입니다. 금성이 지금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언제야? 이틀인가 3일 후에 금성이 정지를 하거든요. 정제지 역행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금성이 엄청 느려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속도가 정말 느려져서 알파드랑 만나는 유효 기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금성 알파드 조합도 일이나 사업에서는 뭐 길한 그런 조합이에요. 일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인간관계나 연애사 부분에서는 삐끗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관계가 엎어지고 애매해지고 어색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금성 알파드 자체가 그런데 이게 또 그 애정과 인간관계 행성인 금성이랑 만나면 더 그래.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인 것처럼 감정에 도취되기 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면 낭만 있는 그런 일처럼 약간 인지 부조하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 내가 지금 내로남불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낭만을 품고 있다가 그걸 밀고 나가다 보면 정작 나중에 사회적 평판으로 남는 거에는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의 며칠 사이에 좀 연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프레세페를 만나요. 적시성이죠. 쌀벌한 그 시체가 쌓여 있는 그런 별. 어쨌든 쌀벌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게 프레세페입니다. 7월 15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되게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기 쉬운 구간입니다.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멍하니 손 놓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억지로라도 일을 만들어서 내가 집중할 거리를 찾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시간만 보내다가 약간 좀, 나 좀 뭐라 그러지?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역적 취급받는 약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책임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없어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억울함을 피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프레세페의 특징이 집단적인 흉사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 언제였지? 6월 초였나 5월 말이었나? 저 그리스에서 열차 사고 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어쨌든 프레세페 관련으로 그 프레세페랑 맞나? 화성 만날 때인가요? 어쨌든 화성이랑 프레세페 만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딱 그리스 열차 사고가 났거든요. 이렇게 좁은 데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요. 프레세페의 특징입니다.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해나 사고 관련으로는 이런 상황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7월 15일에는 딱 하루 동안입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7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